안녕하세요, 청취자님. 오늘은 그 파산 절차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파산 관제인이 채무자 재산을 이제 현금으로 바꿔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 이른바 환가 절차. 이 환가 절차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홍연필 변호사님 자료가 아주 도움이 됐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이 복잡해 보이는 과정의 핵심만 쏙쏙 뽑아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거 정말 중요한 주제죠. 사실은 대부분의 부개인 파산 사건, 한 70%에서 90% 정도? 이 정도는 사실 환가할 자산 자체가 없어서 그냥 면책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팔 만한 재산이 있다거나 아니면 숨겨둔 재산이 발견됐다. 이럴 때는 반드시 이 환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파산 절차의 진짜 클래믹스? 실질적인 청산 단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냥 지나가지만 만약 재산이 있다면 정말 중요한 과정이 되는 거네요. 그럼 이 환가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아마 청취자님께서 현재 상황을 좀 파악하시거나 아, 법원 절차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 단계는 뭔가요? 모든 시작은 역시 투명한 자금 관리입니다. 그래서 관제인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전용 계좌를 만드는 거예요. 통장 이름도 딱 채무자 555에 파산관제인 555 이렇게 돼서 누가 봐도 아 이건 파산재산 관리용이구나 알 수 있게끔요. 신한은행 법조타운 지점 얘기도 영상에 있었죠. 특정 은행이 필수는 아니지만요. 모든 돈은 일단 이 통장으로 모으는 거죠. 네, 일단 돈 들어올 그룹부터 딱 마련하는 거군요. 그럼 계좌 만들고 바로 뭐 부동산 팔고 그러나요? 뭔가 먼저 확인할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하십니다. 바로 자산을 막 파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단계가 있어요. 바로 재단 채권이라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세금이나 4대 보험료처럼 법에서 일반 빚보다 먼저 갚으라고 정해놓은 우선권 있는 채권들이거든요. 만약에 재산을 다 팔아봤자 이 재단 채권 갚기에도 모자랄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서면요. 그러면 사실 일반 채권자들한테는 돌아갈 돈이 없는 거니까 복잡하게 채권 조사하고 그럴 필요 없이 사건을 좀 빨리 종결할 수도 있어요. 아, 일종의 필터링 과정이네요. 실제로 나눠줄 돈이 나올지 그 실익부터 따져보는 거군요. 효율적이네요. 그럼 이제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진짜 자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단계로 가나요? 이건 어떻게 해요? 관제인이 그냥 알아서 파나요? 그게 이제 세 번째 핵심 단계, 자산 환가인데요.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걸 파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관제인이 마음대로 임의로 팔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좀 싸게 아는 사람한테 넘긴다거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죠. 이게 화해 계약이든 아니면 그냥 일반 매매 계약이든 심지어 공매 같은 경쟁 입찰이든 간에요. 어떤 방식으로 처분하든 간에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 법원 허가가 필수군요. 그냥 하는 게 아니네요. 네, 필수입니다. 그래야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해지니까요. 자, 그럼 이제 법원 허가도 받고 자산을 팔아서 돈이 딱 마련됐다고 쳐보죠. 그럼 이 돈을 이제 누구한테 얼마나 줘야 할지 그 대상자를 정해야 할 텐데요. 네, 바로 그 과정이 4단계부터 6단계까지 쭉 이어지는 채권 조사하고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일단 관제인이 법원에다가 자, 이제 채권자들 목록 확정합시다 하고 신청을 해요. 그럼 법원에서 언제까지 채권 신고하세요. 그리고 언제 모여서 확인합시다 하고 날짜를 정해서 채권자들한테 통지를 보내죠. 그럼 채권자들이 나 이만큼 받을 돈 있어요 하고 증거랑 같이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관제인이 그 서류들을 진짜 꼼꼼하게 봐요. 이게 진짜 받을 돈인지 금액은 맞는지. 그래서 이 채권은 인정, 시인, 저 채권은 이유가 없어서 불인정, 부인 이렇게 결정을 해서 시부인표라는 목록을 딱 만듭니다. 시부인표. 아, 그게 약간 성적표 같은 건가 보네요. 채권자들 성적표. 여기서 인정받아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인정 못 받으면 못 받는 거고요. 아까 그 전자소송 얘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이것도 다 시스템으로 하나요? 네, 맞습니다. 시부인표가 배당의 근거가 되니까 정말 중요하죠. 관제인은 아주 객관적인 자료로 엄격하게 판단하고요. 요즘은 거의 다 전자소송으로 하니까 이 시부인표도 법원에서 정한 파일 형식, HWP나 CSV 같은 걸로 만들어서 딱 제출해야 돼요. 그래야 시스템에서 처리가 되거든요. 네, 이제 받을 사람 명단까지 딱 정해졌네요. 슬슬 끝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거의 다 왔습니다. 7단계는 약간 행정적인 절차인데요. 관제인이 그동안 일했으니까
그 보수를 법원에 신청해서 승인받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채무자가 처음에 법원에 냈던 돈 있잖아요. 예납금. 그것도 이때 최종적으로 파산재단 자금으로 합쳐집니다. 그렇군요. 관제인 보수도 정해지고 그럼 드디어 마지막 돈 나눠주고 끝내는 단계인가요? 네, 맞아요. 8단계부터 10단계까지가 이제 최종 단계인데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배당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폐지하거나. 만약에 환가한 돈이 아까 말한 재단 채권, 그 우선 변제 채권 갚고 나니까 뭐 남는 게 없다. 그러면 일반 채권자들한테는 나눠줄 게 없으니까 배당 없이 사건은 폐지 결정으로 그냥 마무리돼요. 돈 없으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군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일반 채권자들한테 나눠줄 돈이 남았다. 그러면 법원에 또 허가를 받아서 배당 절차를 진행합니다. 관제인이 이제 배당표를 딱 작성해서 주면 은행 직원이 실제로 그 계좌에서 채권자들한테 돈을 쫙 쏴주는 거죠. 송금을 실행하고 각 채권자한테 얼마씩 배당됐다고 통지도 하고요. 와, 은행 직원이 직접 송금하는군요. 네, 관제인이 서류를 만들고 은행이 실행하는 구조죠. 모든 배당까지 다 끝나면 정말 마지막으로 관제인이 그동안 돈 들어오고 나간 내역, 영수증 같은 증빙자료 전부 다 스캔해서 최종 계산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 보고서까지 오케이, 승인이 나면 사건은 드디어 종결되는 겁니다. 이 모든 기록은 법원 시스템에서 다 볼 수 있고요. 투명하죠? 이야, 정말 체계적이네요. 그럼 이 전체 과정, 맨 처음 계좌 만들 때부터 종결될 때까지 보통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이게 좀 변수가 많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채권 조사, 그 시부인 절차가 끝나고 별다른 뭐 소송이나 복잡한 문제가 없다면요. 빠르면 한 2달 정도 안에도 종결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뭐 부동산이 잘 안 팔린다거나 아니면 채권 내용 가지고 소송이 붙는다거나 이러면 1년은 훌쩍 넘기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네, 역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군요. 자, 오늘 얘기를 정리해보면 파산 관제인의 환가 절차라는 게 결국 법원의 철저한 감독 아래에서 진행되는 거네요. 계좌 개설부터 시작해서 우선 갚을 빚 확인하고 자산 매각할 때도 법원 허가받고 돈 받을 사람 확정하고 마지막으로 배당하거나 아니면 종결 보고까지 정말 단계별로 딱딱 체계가 잡혀 있고 또 투명하게 관리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각 단계가 다 연결되어 있고 또 법원이 계속 개입해서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하죠. 이 흐름을 좀 알고 계시면 혹시 파산 절차를 겪으시거나 주변에서 보실 때 그 불확실성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설명 덕분에 이 환가 절차 좀 막연했는데 전체 그림이 훨씬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전자소송 시스템에서도 여전히 서류 스캔하고 수기로 입력하는 부분들이 꽤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미래에 AI나 블록체인 같은 기술이 훨씬 더 발전한다면 이 복잡하고 때로는 시간도 많이 걸리는 환가나 배당 절차를 어떻게 더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어쩌면 채무자나 채권자 모두에게 훨씬 더 빠르고 투명한 결과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되네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